안녕하세요. 저는 엄승환이고요.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는 아마 심화된 도면 몇 개랑 이제 기초로 저번 주에 못 그려드렸던 거 이제 추가로 해서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다들 과제를 하셨기 때문에 이런 건 되게 쉽게 하실 거예요. 근데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는 이 가운데 원 이거랑 이 바깥의 원 그리고 이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인 게 보이시죠? 이런 대칭인 도면은 어떻게 쉽게 그리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맨 처음에 가운데 원 두 개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렇게 막 움직이신 다음에 얘가 막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삐뚤어진 경우는 원하는 평면을 클릭하신 다음에 이 아래 보이는 Normal View를 눌러주시면 똑바로 맞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XY 평면 이 평면으로 들어가 줄게요. 이 평면을 클릭한 다음에 들어가 주시면은 이제 XY 평면으로 들어왔죠. XY 평면에서 원 두 개를 원의 중심이 원점에 일치하게끔 이렇게 두 개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조건을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의 원은 60이고 안쪽 원은 40이죠. 바깥 원은 60, 안쪽 원은 40. 이 오른쪽 아래 프로그램이 보이시죠? 이제 클릭이랑 우클릭 어떻게 되는지 다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쪽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프로파일을 통해서 그릴 건데 라인보다 프로파일을 제가 더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이제 라인은 이렇게 한번 클릭하면은 이제 하나의 선밖에 못 그리는 이런 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두 번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또 이게 끊기는 불편함이 있어서 저는 이제 한 번에 여러 선을 그려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그리곤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프로파일은 이제 이렇게 한 번 클릭으로 이렇게 여러 개를 이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어서 저는 사용하고요. 이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이제 기능들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쪽과 이쪽이 접해 있죠. 그래서 접해 있다는 구속을 처음부터 맞춰주기 위해서 대충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은 원 왼쪽 위에 이제 접했다는 표시가 뜨죠. 그래서는 이제 수직이 아니어도 될 텐데 아마 수직인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수직이란 조건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은 또 파란색 선이 뜨면서 일로 가라고 얘가 되게 많이 유혹을 하죠. 분명히 얘도 도면도 접했으니까 이 유혹을 따라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쉽게 보기 위해서 길게 그리셔도 되고 그리신 다음에 이 부분을 지워도 되고 이 아래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 지우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대략 이쯤인 것 같다 이쯤인 것 같다 싶을 때 이렇게 지워주셔도 지금 조건이 뜬 게 보이시죠? 이건 약간 많이 해보시면 감각이 들어서 이제 어떤 느낌인지는 이제 나중에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원래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패곡선을 그리면 이제 끝나게 되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점을 그리면은 점을 클릭하면 이제 끝나게 돼요. 근데 굳이 이렇게 끝나게 해서 더 지우개를 통해서 지울 필요가 없으니까 얘를 통해서 꺼줍니다. 그 다음에는
얘랑 얘도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죠. 그래서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로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는 게 보이시죠? 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1번, 2번, 그리고 축을 해주신 다음에, 가운데 축을 해주신 다음에 이 컨스트레인트 박스를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시메트리를 해주시면은 얘네가 대칭이 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클릭해준 이 수평선을 기준으로 대칭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얘네가 대칭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이면은 위아래가 똑같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는 이제 얘 반지름 15짜리를 그려주시는데, 이거는 이제 저번 도형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 지우개 위에 이렇게 생긴 게 하나 있어요. 코너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얘 클릭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반지름 15를 맞추셔도 되고, 아니면 얘를 누르시고 얘 클릭해 주시고 여기다 15를 써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얘가 원래 완전한 원이기 때문에 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그냥 아예 지우개를 통해서 지우시고, 이 원과 이 점과 점을 클릭해 주시고, 컨스트레인트 박스에서 코인시던스를 하면 이렇게 나오네. 그냥 이 점과 이 점을 코인시던스를 해주는데, 아까는 왜 이렇게 오른쪽으로 튀었냐면은 지금 얘가 이 원을 기준으로 바깥으로 돼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튀는 것 같아요. 얘는 두 개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코인시던스를 했을 때 튀는 것 같은데, 얘를 이제 안쪽으로 살짝 기울여 주신 다음에 두 개의 점을 코인시던스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뜰 거예요, 아마. 네, 뜨죠. 저는 이제 이 컨스트레인트 박스를 잘 사용을 안 하고, 이걸 해서 해도 되지만 저는 이걸 잘 사용 안 하고, 이 점 두 개 클릭하신 다음에 스페이스바, 우클릭, 여기 앞에 보이는 C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빠르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빠르냐면은, 원래 같으면 이렇게 한 다음에 박스 누른 다음에 코인시던스 하는 거를 점 두 개 클릭, 클릭 C 하는 방향으로 되게 빠르게 할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영어를 추천드렸던 이유고요. 네, 이거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도면 보시면은 이 가운데 축과 얘도 지금 보시면 호랑 작은 원이 동심원이죠. 그래서 동심원의 중심과 가운데 축이 100, 그러니까 즉 50이죠. 얘랑 얘 사이 거리도 50으로 맞춰주시면은 이렇게 초록색 선으로 뜨게 됩니다. 초록색 선이 떠야 이제 완벽한 도면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얘 가운데 원점에 닿았을 때, 동심원일 때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반지름이 보면은 14니까 여기다가 7을 입력해 줄게요. 그러면 얘도 자연스럽게 초록색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그릴 거냐, 이 축을 이용해서 가운데를 하나 딱 맞게 파란색 선이 떴을 때, 수직선이 됐을 때 하나 그려줍니다. 길이는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 둘과 이 원 둘을 이제 정확하게 반으로 나눌 수 있는
길이도 충분하게끔 이제 이 원 안으로 이 두 점이 안 들어가게끔 그려주신 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이제 지우개를 통해서 지우시면은 왼쪽만 남게 되죠. 이 왼쪽만 남은 거를 이렇게 다 드래그 하신 다음에 이 미러라는 기능이 지우개 밑에 있어요. 미러를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맨 처음에 만들었던 축을 선택해 주시면은 이렇게 알아서 좌우 대칭이 되는 그런 도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기 있는 점선들은 아마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서 지워주셔도 되고, 근데 보시면은 이 대칭되었다는 뜻은 아마 처음에 그 얘랑 얘 또 대칭시켰을 때 보셨을 텐데, 이 기능 시메트리라는 이 조건이 뜨면은 얘랑 얘랑 이 조건 이제 같은 조건으로 이어졌다고 이제 대칭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기능도 있고요. 또 하나의 기능은 또 그냥 이번에는 기능 설명 같은 걸 더 해드리자면은 이렇게 하나 지우신 다음에 이 부분은 그냥 다 지울게요. 지우다 보면 이제 조건 풀리는 경우가 있는데, 조건 풀리는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여 보시다 보면은 왜 조건이 풀렸는지가 보일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얘랑 얘가 지금 떨어져 있죠. 얘랑 얘를 일치시켜 주시고, 지금 얘도 맨 처음엔 거리를 맞췄는데 얘가 자르면서 점과 점으로 이제 바뀌게 돼서 점과 점 두 개를 일치시켜 주시면 이렇게 되겠죠. 또 새로운 기능을 알려드리자면 이제 이거는 나중에도 이제 많이 쓸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얘를 전체 다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얘 미러라는 거 말고 시메트리 그 오른쪽에 있는 거를 쓰시면은 얘가 지금 아이콘을 보시면은 하나는 점선 표시됐고 하나는 실선 표시됐잖아요. 그럼 이거는 원래 있던 거를 오른쪽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얘를 다 드래그 해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누가 봐도 회전같이 생긴 이런 게 있죠. 로테이트 클릭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회전의 중심을 선택해 줄 거예요. 회전의 중심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그러면은 회전의 중심에서 어디를 시작점으로 할 거냐를 두 번째 점으로 찍어줍니다. 찍어준 다음에 마우스로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회전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막 움직이시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인스턴스 뭐 이거를 이제 숫자를 늘려주시면은 이렇게 더 늘어나게 되죠. 이렇게 더 많이 늘릴 수 있어요. 이렇게 최대한 아마 몇 개까지 최대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고 이제 늘리는 만큼 늘릴 수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두플리케이트 모드를 끄시면은 얘가 이렇게 회전이 되고요. 얘를 드래그 한 다음에 두플리케이트 모드를 끄시면 이제 복제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복제를 하겠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해주시고 중심 회전축과 시작 기준을 정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수평축에 됐으면 이제 90도만큼 회전한 거겠죠. 근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90을 입력하는 게 더 도면을 만들 때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구속 조건을 만들기 쉽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로테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인의 조건들이 다 이제 이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씩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 주시면은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이 점과 이 점이 안 이어진 거죠. 또 아마 여기 안 이어졌을 거예요. 또 안 이어졌으면은 얘는 지금 이거는 다 맞추기 될 것 같은데 얘랑 이 수평선 사이 거리가 맞춰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이 원점이 지금 움직이는 이렇게 이 선을 움직였을 때 원점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얘랑 또 코인시던스로 얘랑 이 가운데 원점 코인시던스 얘는 지금 다른 원들이랑 겹쳐 있는 건데 가운데 원점 코인시던스 이런 조건에는 이제 하나씩 어디가 중복이 되었느냐를 이제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 이제 이 점과 이 점을 일치시켰기 때문에 이 가운데 중심축과 원점을 일치시켜 주시면은 이 가운데 반지름 20이라는 조건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아마 이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열린 도형을 회전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구속 조건이 다 안 들어간 거로 생각이 되는데 아마 얘가 닫힌 도형인 경우에는 구속 조건이 아마 다 들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보면은 원을 구속을 시키려면은 이 중심 사이 거리와 얘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드래그를 해준 다음에 중심축 얘를 해주시고 90도만큼 회전하겠다. 안 들어가는구나. 이 모드를 쓰면은 아마 새롭게 더 조건을 맞춰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아마 제 기억으로는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아마 다를 것 같습니다. 저도 잘 완벽하게 기억나는 게 아니라서 답은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하얀색 선이 됐을 때 새롭게 조건 정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네, 도형을 더 쉽게 그릴 수 있다, 뭐 복제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좋은 기능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